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나를 향한 모든 친절이 가시돋친 함정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모욕을 당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좌절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곧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박선희 씨입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이나래가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농사일을 하며 딸을 키워온 선희 씨에게 나라에는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라에는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재벌가의 아들인 김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부잣집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겸손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약속은 선희 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집안의 환경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돼서 그녀의 삶을 덮쳐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낯선 구두 소리가 울렸다. 박선희는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만지며 서울 강남의 초호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본 적 없는 별천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감쌌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늘 예비 사돈댁, 즉 민준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딸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약속된 8번 테이블로 안내받았을 때 선희는 눈을 의심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캐비어, 값비싼 와인까지 이미 화려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초대한 예비 사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전혀 모르는 남녀 6명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선희는 당황해서 뻣뻣하게 굳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앉은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김재혁 회장님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는지요? 남자는 입가의 소스를 냅킨으로 닦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 회장님요. 저희는 최서연 여사님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박선희 씨라는 분이 모든 비용을 계산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맞으시죠?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최서연. 예비 사돈의 이름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초대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채 모르는 사람들까지 불러 이 모든 음식값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잔인한 모욕이었다. 모든 상황이 파악되자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캄캄했다. 지갑 속에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비와 비상금 몇만 원이 전부였다. 이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식사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낯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와인을 권하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로 이렇게 한턱 쏘시는 겁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선희의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망치거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시간을 거슬러 일주일 전, 선희의 작은 시골집은 모처럼 활기로 가득했다. 딸 나라애가 남자친구 민준을 데리고 처음으로 인사하러 오는 날이었다. 선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에서 가장 좋은 채소를 뽑고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며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다. 행여나 초라한 집안 형편 때문에 딸이 기죽을까봐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이윽고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에 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선희는 긴장했지만 민준은 예의 바르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은 소박한 시골 밥상을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이 맛있게 먹었다. 그는 선희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2그릇이나 비웠다. 나라에는 그런 민준의 옆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래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민준 씨 부모님께서 엄마를 뵙고 싶어 하셔서 그래. 우리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기 전에 양가 어른들끼리 먼저 만나시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엄마를 초대하고 싶어 하셔. 선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레스토랑? 아이고, 나는 그런 데는 영 어색해서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보면 안 될까?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은데. 하지만 나라에는 단호했다. 아니야, 엄마. 이건 정말 중요한 자리야. 나를 위해서라도 꼭 와줘. 딸의 간절한 부탁에 선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민주는 선희의 걱정을 눈치챈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격식 차리는 걸 안 좋아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인사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일부러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끼리 나누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의 말에 선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인가 보구나. 그녀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선희는 딸과 민준을 위해 따뜻하게 든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찬 기운이 도는 건넌방으로 향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앞으로 다가올 서울행과 예비 사돈과의 만남에 대한 걱정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한편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민준의 집에서는 냉기가 흘렀다. 민준의 어머니 최서연은 아들이 시골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 김재혁에게 쏘아붙였다. 여보, 정말 이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에요.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애한테 우리 민준이를 줄 순 없어요. 분명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해요. 김재혁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민준이 고집 당신도 알잖아. 반대해봤자 집을 나가면 나갔지 헤어질 녀석이 아니야.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하지만 최서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미소 뒤에 비수를 숨긴 채 순진한 시골 여자를 짓밟아 아들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최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바로 선희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망신을 주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아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아들에게는 어른들끼리만 조용히 만나겠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교 모임 회원들에게 연락해 마치 선희가 한턱 쏘는 것처럼 꾸며 자리를 채우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한 그녀는 선희가 겪게 될 굴욕과 절망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가난은 곧 천박함이었고 그런 지방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아들이 현실을 깨닫고 그 근본 없는 여자와 헤어지게 되리라 굳게 믿었다. 다시 현재의 레스토랑. 선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다. 그때 무대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잦은 실수로 관객들의 야유를 받고 있었다. 엉망인 노래는 소음에 가까웠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 모습을 보던 선희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꿈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가요제에 나갈 정도로 노래에 재능이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만 했다. 알코올 기운과 절박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오기가 뒤섞여 그녀를 부추겼다.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잃을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느니 뭐라도 해야 했다. 선희는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듯 건네받았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촌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자에게로 쏠렸다. 선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반주도 없이 그녀의 입에서 애절한 옛가요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불렀던 노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겪어온 삶의 희로애락과 서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레스토랑 전체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레스토랑의 하우스밴드가 즉흥적으로 그녀의 노래에 맞춰 연주를 시작했다. 선희의 목소리는 풍성한 연주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놀란 얼굴로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뚫어져라 선희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선희, 박선희 맞니?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든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바로 25년 전 가수의 꿈을 함께 키웠던 첫사랑 한지훈이었다. 한지훈, 그는 선희의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자 그녀가 꿈을 포기하게 된 상처의 시작이었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작은 오해와 지훈의 유학 결정으로 허무하게 헤어져야만 했다. 그가 바로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충격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선희에게 다가왔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즉시 직원을 불러 8번 테이블의 계산서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최소연이 보낸 가짜 손님들에게 차갑게 말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지훈은 선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너 노래 정말 잘했잖아. 왜 다 포기하고?
선희는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남편과의 사별,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 그리고 오늘 겪은 일까지.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선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선희야, 혹시 우리 레스토랑에서 노래해볼 생각 없어? 너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도와줄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제 늙었고 무대에 설 용기도 없어.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아니, 너는 오늘 밤 최고의 가수였어. 그날 밤 지우는 선희를 강원도 집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는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전 지우는 다시 한번 선희의 손을 잡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선희야. 이건 너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일지도 몰라. 선희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딸 나라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엄마, 괜찮아? 민준 씨 부모님은 어떠셨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선희는 차마 오늘 겪은 끔찍한 일을 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둘러댔다. 응, 그럼 아주 좋은 분들이시더라. 이야기가 길어져서 연락을 못했네.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선희는 절친한 이웃인 오미영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미영은 제1처럼 분노하며 최서연을 욕했다. 세상에 그런 악독한 여자가 다 있담. 그걸 어떻게 참았어? 그리고 지훈의 제안에 대해서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선희야. 뭘 망설여? 너 평생 노래 부르고 싶어 했잖아. 그 썩을 놈의 시댁에 복수할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고. 당장 서울로 올라가. 친구의 열렬한 응원에 선희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숨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되찾겠다고.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이었다. 서울로 상경한 선희의 삶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레스토랑 근처에 아늑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붙여 그녀의 변신을 도왔다. 수십 년간 농사일에 거칠어진 손은 부드러운 관리를 받았고 촌스러웠던 머리 모양은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다. 지훈이 직접 골라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선희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삶에 찌든 시골 안악이 아니었다. 빛나는 눈빛을 가진 기품 있는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되찾았다. 선희는 매일 밤 무대에 올라 노래했다. 그녀의 노래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레스토랑은 연일 만석을 기록했다. 한편 최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 시골 여자가 그 비싼 식사비를 계산하고 유유히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 민주는 계속해서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녀는 속이 타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연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평소 자주 가던 레스토랑을 찾았다. 바로 한지훈의 레스토랑이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새로운 가수를 소개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목소리, 박선희 씨입니다. 최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여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는 촌스럽고 초라했던 시골 안악이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선희는 루비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최서연과 김재혁을 발견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풍부해져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자 선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최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네요. 김재혁 회장님의 사모님, 최서연 여사님의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위해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 말에 최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모욕감에 몸을 떨던 최서연의 눈에 무대 아래에서 선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장 한지훈의 모습이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포착한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악랄한 계획이 스쳤다. 그래, 저 남자였구나. 저 남자가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지훈의 아내가 병적으로 질투심이 많고 성격이 불같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최서연은 즉시 지훈의 아내인 윤유라에게 연락할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여 선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지훈의 레스토랑까지 망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녀의 뒤틀린 질투심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서연은 한 카페에서 윤유라를 만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유라의 기분을 맞추며 와인을 권하고 마치 그녀를 위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유라 씨,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남편분께서 레스토랑에 새로운 가수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라는데 어떻게 남편을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유라 씨처럼 아름답고 기품 있는 분을 두고 술에 취해 있던 유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차였다. 최서연의 말은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 여자가 누군데 당장 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야. 최서연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선희가 대기실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윤유라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다짜고짜 선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년이구나. 감히 내 남편을 꼬드겨? 이 시골 잡년아. 갑작스러운 공격에 선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유라는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선희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끝장내 버릴 줄 알아. 아수라장이 된 대기실로 직원들이 달려와 겨우 유라를 떼어놓았다. 바닥에 쓰러진 선희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 그리고 온몸에 번지는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에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선희는 그 길로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엉망이 된 모습으로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이 또다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늦은 밤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선희를 보고 친구 미영은 기겁을 했다. 선희는 미영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했다. 다 끝났어, 미영아. 난 안 되나 봐.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미영은 묵묵히 그녀를 다독이며 등을 쓸어주었다. 한참을 울던 선희는 지친 목소리로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았다. 사실 나라의 지훈 씨 딸이야. 미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훈 씨랑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한 걸 알았어. 하지만 유학 간 그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았고 마침 나에게 청혼한 지금의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어. 남편은 나라애가 자기 딸인 줄 알고 하늘로 갔고 나라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비밀을 평생 지키려고 했는데. 미영은 친구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선희야, 이제는 말해야 해. 지훈 씨도 나라에도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어. 더 이상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훈이 미친 듯이 선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소동을 전해 들은 그는 아내 유라의 추악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가 유라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당신의 관계를 견딜 수 없어. 유라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선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선희가 있을 만한 곳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며 그는 오직 선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훈이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선희에게 다가왔다. 선희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는 선희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제발. 선희는 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한참 후 선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지훈에게 나래의 출생 비밀을 고백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훈은 곧바로 나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선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나래와 민준을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 안,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나라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아버지라 믿었던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때문에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의 고통과 이제야 자신을 찾은 아버지의 애틋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라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 이내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을 짓누르던 오랜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충격에 빠진 나라애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나라의 출신 배경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 최서연에게 통보하며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나라의 아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지훈 사장님입니다. 이제 나래가 어머님이 말하던 그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 아니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존경받는 사업가의 옛 연인이자 그의 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훈과 선희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나라애와 민준의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엄마, 아빠, 우리 그냥 다 같이 결혼식 올리는 거 어때요? 엄마랑 저랑 같이 웨딩드레스 입고.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선희도 딸과 지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승낙했다. 평생 웨딩드레스 한 번 입어보지 못한 그녀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어머니와 딸의 합동 결혼식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희와 나라애는 나란히 퍼진 로드에 섰다. 두 사람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선희는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고 나라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들을 기다리는 지훈과 민준의 눈에는 사랑과 감격이 가득했다. 하객석에는 친구 미영과 어색한 미소로 박수를 보내는 최서연 부부도 앉아 있었다. 선희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으로 나래를 보며 속삭였다. 딸, 믿어지니?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나라애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엄마, 이건 현실이야. 엄마가 용기를 내서 되찾은 행복이라고.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 최서연이 조용히 선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부인, 아니, 박선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다. 선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최 여사님, 저는 여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걸요. 여사님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제 인생과 사랑, 그리고 꿈까지 모두 되찾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좋은 가족으로 지내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을 교환하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질긴 악연이 마침내 화해와 용서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박선희 씨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가장 찬란한 행복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의 악행이 오히려 잊었던 꿈과 운명적인 사랑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선희 씨와 그녀의 가족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